이번엔 분할을 볼 거야. 분할의 유형에는 분할 시 분할로 인해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을 누가 받는가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인적 분할은 분할 법인의 주주가 받는 분할이고, 물적 분할은 분할 법인 자신이 받는 분할이야.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분할 법인의 주주가 받는 분할, 그게 인적 분할이고, 법인도 우리가 법인과 자연인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 법인 그 자체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분할된 그 법인 자신이 받는 분할을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적 분할은 합병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합병과 인적 분할은 과세 체계가 이제 유사한 거고, 물적 분할은 현물 출자랑 유사한 성격이라서 물적 분할과 현물 출자는 과세 체계가 이제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 인적 분할 먼저 볼게. 인적 분할은 분할 법인의 주주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주주가 받는 거지. 합병과 이제 과세 체계가 유사한데 합병과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라서 뭐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 합병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합병에서 적격 합병 요건이 있었는데 분할에서는 이제 적격 분할 요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적격 분할 요건을 한번 볼게. 분할도 4가지의 요건을 지켜야 돼. 그래야 이제 적격 분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건데, 분할은 이제 어쨌든 합병이나 분할이나 모두 4가지 요건을 지켰을 때 지켜야 되는데, 그 4가지 요건은 사업 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승계 유지인데, 이제 분할의 그 상세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성에 있어서 분할은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하던 내국 법인이 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서 분할을 해야 돼. 그래서 합병은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계속 사업을 1년 이상 하고 있었던 때 이제 요건이 됐었는데, 분할은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 법인이 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분의 연속성에 있어서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되고, 분할 대가, 그 합병 대가에서는 80% 이상이어야 주식이 80% 이상으로 합병 대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분할은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을 뭐 현금이나 뭐 다른 걸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주식으로만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분할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 지배주제에 있어서 이제 분할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를 해야 돼.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에 있어서는 뭐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제 똑같은, 그래서 분할 등기일에 속한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리고 고용의 승계 유지에 있어서 분할 등기일 1개월 전 당시에 분할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에 분할 실설 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 그리고 분할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까지 그 비율을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합병과 분할의 차이는, 합병은 사업 목적성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 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분할은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하려고 하는 그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지. 그리고 지분의 연속성에 있어서
합병은 80% 이상만 합병 대가로 이제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분할은 전액, 뭐 퍼센트 100%지, 퍼센트로 하면. 그래서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된다. 그 사업의 계속성에 있어서는 뭐 둘 다 똑같은 거고 12월 말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고용의 승계 유지에 있어서 둘 다 이제 80% 이상 분할 등기일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격 합병과 적격 분할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합병도 비적격 합병, 비적격 합병, 적격 합병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분할이니까 비적격 분할, 적격 분할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볼 거야. 그래서 비적격 분할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면, 분할법인 소멸하는 완전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 계산 및 처리 방법,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관한 내용과 이제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불완전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손익을 계산을 할 때, 분할법인이 분할실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 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을 한 게 양도손익이야. 그래서 분할시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를 보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를 하고, 다 이제 시가로, 기본적으로 시가를 이제 세법에서는 준용을 하고 있어서, 이때 발생한 분할 매수 차익은 합병 매수 차익과 똑같아, 내용이. 적격 분할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면, 피합병 합병과 관련돼서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내용이 같은 거고, 분할 실인설 법인에 대한 과세를 보면 자산의 승계 가액과 그 과세위원회 사후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2월 결승금 승계 규정도 이제 준용을 하는데, 분할 후에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이제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2월 결손금에 대해서는 약간 합병이든 분할이든 좀 더 엄격한 것 같아. 인적 분할 시에 2월 결손금 공제 제한을 볼 거야. 그래서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었는데, 인적 분할 때 2월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 제한을 할 것인가 보면,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2월 결손금 있는데, 그래서 분할 등기일 현재 2월 결손금 중에 적격 분할 규정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 합병의 상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소표준 계산할 때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 합병이랑 내용이 비슷한 거야. 각각 하자라는 거지, 각각. 그래서 내용은 합병과 거의 내용이 유사한 걸로 보여.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분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합병이냐 분할이냐 이건 거고. 그래서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합병과 같은 내용이어서 더 합병의 내용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물적 분할을 볼게요. 물적 분할. 이거는 이제 법인 자신 자체, 그 분할법인 자신이 받는 분할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현물출자랑 유사해서 물적 분할과 현물출자는 이제 과세 체계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물적 분할 과세 체계를 볼게. 분할법인은 이제 물적 분할로 인해서 자산 양도 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포함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했는데 적격 분할을 했다 그러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을 통해서 이제 송금 산입이 가능하고, 주식 처분 시 입금 산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세 이연과 같아. 그리고 분할 신설 법인인데, 그러니까 분할법인과 분할 신설 법인이 있겠지. 분할 법인은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 있는 법인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쪼갠 거야. 쪼개서 이제 분할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분할된 얘도 어쨌든 사업자 요건을 맞춰야 되니까 법인을 이제 따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분할 신설 법인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자산과 부채는 승계하고 이거는 이제 현물 출자 성격이고 대신 이제 분할 대가를 분할 법인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 취득한 자산은 이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 법인에 이제 주주가 있을 거고 분할 신설 법인에 주주가 있을 건데 이 둘은 과세에 대한 문제가 없다. 주주의 문제는 없는 거야. 주주의 문제는 적격 분할인 경우에 그래서 비적격 분할의 경우를 보면 물적 분할은 사업부를 분할한 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이제 현물 출자와 유사하고 이 각 당사자 세무처리 방법을 보면 분할법인, 분할 신설법인, 분할법인의 주주를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분할법인은 분할 대가로 이제 취득한 주식을 물적 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평가해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사업부를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꽁으로 같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진 않았을 거야. 뭐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한 사업부를 떼어낸 거기 때문에 뭐에 대한 처분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때 이제 시가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분할 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 당시 이거를 이제 시가로 평가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현물 출자를 받고 설립한 경우랑 유사하기 때문에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해당이 돼. 그래서 어떤 분할 대가를 지급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주식수가 있을 거야. 근데 주식과 관련된 거는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은 자본금이 될 건데 이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주식수와 액면가 하면은 이제 그게 자본금이 될 거고 그 이상 초과 지급된 금액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리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이제 분할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제 배당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쪼개진 거야. 쪼개졌는데 이거에 대한 분할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 배당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건 이제 비적격 분할에 대한 내용이고 적격 분할에 합병도 적격 합병 비적격 합병이 있었는데 분할도 이제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각 당사자가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할법인 그리고 분할 신설법인이 있을 건데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해. 심플해. 근데 이제 분할법인은 자기의 몸통에 있던 어떤 한 사업부를 이제 쪼갠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존에 세무 처리했던 것들도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분할하는 사업연도에는 분할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물적 분할한 순 자산의 시가로 평가를 하고 대신 이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이연하기 위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송금 산입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합병과 똑같은 거야. 적격 합병에 있어서 과세 이연이 있었는데 이 과세 이연이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고 했어.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이제 5년이라는 그 기간 내에 이제 그 균등삼각해가는 게 있었는데, 적격 분할의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 거지. 대신 이제 이거는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해서 송금에 산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분할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한 금액에 입금 산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 분할하는 사업연도에 지금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송금 산입을 했잖아. 그런데 이제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송금 산입을 했다가 송금 산입을 했으면 이게 입금 산입되는 것도 있어서 이 송금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시기가 주식 또는 이제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입금 산입할 금액은 이제 압축기장 충당금에다가 처분 비율을 이제 곱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처분 비율은 뭐냐 하면, 단기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분할법인이 정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나눠서 이것과 단기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을 분할시설법인이 정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으로 나눠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에다가 이 두 개를 이제 곱한 값을 차감을 하는 게 이제 처분 비율이야. 좀 복잡하지. 그리고 합병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 중단이 있었는데, 분할에서도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이연 중단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2년이야. 분할이나 합병이나 똑같이 2년이어서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중단이 된다. 과세 이연 중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고, 그리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술자총액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고 이렇게 주식을 줄인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그 일을 계속 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이제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좀 똑같아.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법인의 그 적격 합병 그 중단, 과세 이연 중단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 거의. 그래서 합병을 하나 알게 두면 분할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지. 대신 이제 분할은 이제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그래서 인적 분할은 완전한 거의 대부분이 합병과 내용이 이제 유사한 거고, 물적 분할도 적격 분할, 비적격 분할이 있었을 때 적격 분할은 합병과 똑같이 내용이 같고, 대신 이제 과세 이연 중단을 할 때 다 똑같은데, 합병과 이제 내용이 다 똑같은 거지. 적격 현물 출자의 요건을 볼 건데, 이거는 현물 출자 시에 과세 이연 과세 특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적격 현물 출자의 요건을 보면 다른 법인에게 현물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과세 이연 시점을 이제 볼 거야. 과세 시점까지, 처분하기 전까지 과세 시점을 이연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똑같아, 합병이랑.
그래서 사업 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다만 마지막 한 가지가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 범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어쨌든 됐고 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된다. 대신 이제 5년이야. 합병은 1년이라는 그 사업 목적성에 있어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이 이제 계속 사업을 하는 게 1년이면 좋겠는데 분할 같은 경우는 5년이 해당이 되는 거고, 현물출자, 적격 현물출자 때 이제 각 당사자 세무처리 방법을 보게 되면 출자법인 있고 피해출자법인이 있을 건데, 출자법인은 현물출자는 사업연도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송금산입을 할 수 있고,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제 입금산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송금산입 마이너스 요구해줬다가 이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이제 그 어떤 비율이 있겠지. 그래서 그때 입금산입을 하는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입금산입할 금액은 이제 압축기장 충당금에서 이제 처분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세이연 중단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리고 50%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건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없는 거지. 분할은 했지만 2년 이내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분할할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이제 환수 처리하는 거지, 이때는. 그리고 피해출자법인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이제 평가를 한다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또 사업 양수 시에 2월 결손금 공제 제한이 있어. 합병이나 분할이나 다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2월 결손금 공제 제한을 하는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이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 양수를 현재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이제 공제하지 않는다 했고, 구분기장은 위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 양수의 현재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부채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서 기록해야 한다. 대신 중소기업 간 또는 이제 동일 사업을 하는 법인 간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해서 이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거를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법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거고, 양수 자산이 사업 양수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 총액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90% 이상인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 양도양수 계약이 현재 양도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이게 이제 법령으로 이제 정하는 경우인데, 이거 두 가지 모두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분할은 여기에서 분할은 중요한 게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에 따라서 세무처리 또는 회계처리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인적 분할은 이제 합병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인적 분할을 볼 때는 합병 내용을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물적 분할에 있어서는 비적격 분할, 적격 분할이 있었을 때
과세 체계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합병과 내용이 비슷해. 결손금 승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 상세하게 뭐 숫자가 나와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흘러간다. 대신 이제 어떤 문제를 계산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함이 훨씬 더 필요할 거고. 그리고 현물 출자하게 되면 이제 과세 이연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적격을 뭐 적격 합병, 적격 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네 가지 요건은 지켜줘야 된다. 사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그리고 하나는 분할에 있어서는 고용의 승계 유지, 물적 분할에 있어서는 고용의 승계 유지는 내용이 없어. 인적 분할에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물적 분할에서는 고용의 승계 유지 빼고 나머지 사업의 목적성,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요것들을 이제 지켜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야.